자, 이제 최종 단계이긴 한데 원가 계산의 순서는 지금 요소별로 원가 계산한다.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요소별로 원가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부문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 다음에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밑에서 보셨었죠? 자, 이 중에서 이제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개별 원가 계산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교재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개별 하나하나 제품별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그리고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 여기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저기 회계 1급에서는 두 가지를 저기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랬었죠. 여기 뭐가 있냐면 개별 원가 계산 설명과 또 하나는 종합 원가 계산 설명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어떤 저기 원가 계산 방법인지 거기 특징되는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이 용어 구분할 때마다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 얘는 종합 원가 계산 이런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품별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었고 교재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제품은 어떤 제품이 주로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느냐면 우선 건설업이라 그랬었죠. 또 건물 하나하나는 다 똑같은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똑같은 건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 건물별, 그걸 우린 제품이라고 그러겠죠.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조선업, 그 다음에 항공업, 이런 것들은 얘는 주문 생산되는 그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주문 생산을 한다. 그다음에 얘는 양이 많을 수가 없죠. 보편적으로 이 제품들은 소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원가 계산을 하는데 우리 원가 세 가지를 짓게 하면 원가 계산된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짓게 하면은 우리가 원가가 짓게 돼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요 직접비는 직접비만, 그다음에 여기는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지 않고요. 얘를 줄여서 개별 원가 계산은요. 직접비하고 그다음에 간접비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접비, 간접비로 원가 계산한다는 용어가 나오면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뜻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대우조선 해양이라는데 거제도에 있는 거 있죠? 거기를 2주 동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은 물론 많이 봤지만 확실히 가보니까 느끼는 저기가 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중공업이라는 게 하다못해 이런 볼트, 너트 그런 게 여기 교실 반만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는 뭐 볼트, 너트로 요만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는 교실 반만해. 왜냐면 배 자체가 들어가는 게 워낙에 크니까 파이프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협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안전주의 엄청나게 하죠. 그렇게 무거운 것들 걔네들 이렇게 올릴 때 내 힘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겠죠. 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걔가 바람이 불면 조금씩 흔들리죠.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 잠깐 끼잖아요. 그럼 완전히 파리목숨이야.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많이들 하는데
우선 제가 여기 나오는 용어로 요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배를 만드는데요. 보통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거 있죠. 거기 있는 항만에 가면 배들이 놓여 있거든요. 배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배를 갖다가 제가 그냥 얼처먹이 쳐봤어요. 이 칸을 보통 20개 이상 조각을 했어. 그래서 그 조각조차도 이 배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얼마큼 크냐고요? 아파트로 치면 15층 높이 배 자체가. 그다음에 길이로 따지면 보통 400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되더란 말이죠. 이 배 하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 10,000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배를 갖다가 20조각 이상 내놓고서는 원래는 여기 땅에 보면은 육지에 공장들 있죠. 거기서 그 토막들을 하나하나 다 설계도대로 만든답니다. 그런 다음에 걔를 20여 개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면은 배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배 형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도크라는데 물 위에다가 옮겨가지고 띄워놓고서는 근자 안에서 거기 내부 시설들 여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설명 예를 갖다가 세 개로만 나눠서 잘라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높이가 얼마나 뭐 높으니까 당연히 15층이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이제 도크예요. 그래서 이만큼 정도 칸이 여기에서 해볼까? 실제로 물이 저기 차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너무 추워. 물은 채워지 않고 거기 그 도크에 가둬놓은 상태인데 양쪽으로 해요. 양쪽으로 이만큼 높이가 돼 있게끔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발판들. 여기서 육지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사람들이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15층 높이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요 배 옆에 보면은 구멍들이 뽕뽕뽕 뚫려져 있어요. 수십 개가. 그걸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배 안에서 작업들하고 나중에 작업이 배가 완성이 되면 문같이 생겨났던 걸 다 땜빵하겠죠. 배가 돼야 될 테니까. 자,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하는 구멍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요. 들어가서. 그러면 작업을 할 때 이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그 보통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중공업 회사의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한 7,000명, 8,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협력업체에서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인원이 보통 3만 명 정도 돼요. 뭐 배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진짜 그냥 떼거리로 몰려 나오고 떼거리로 들어가고 그래요. 자, 작업을 할 때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우선 A 블럭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A 블럭, 여기는 B 블럭, 여기는 C 블럭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으면 여기 각 협력업체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때 지금 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표에 이런 게 있어요. 표에 원가 집계표, 원가 집계표라는 표가 이렇게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원가 집계표에다가 지금 이렇게 직접 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 이 원가 집계표에는 우선 여기 배에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려면 부품이 있어야 되겠죠. 부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때그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직접 다 갖고 들어가요. 아니면 큰 것들은 여기 보통 손으로 들고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손으로보다는 기준기 같은 걸로 오늘 작업해야 될 것은 여기 A 블럭에서 어디 부분 작업하라고 있겠죠. 작업지 시설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서는 부품들 이렇게 써갖고 그날 작업해야 될 것들을 저기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재료비는 바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금액이 집계가 바로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농업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들 몇 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그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집계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바로바로 집계가 되는데, 제조 간접비는 지금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배 전체에 통해서 제조간접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까지가 있어야지 원가가 짓게 되죠. 근데 지금 제조간접비는 없잖아. 그건 온전한 원가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A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제조간접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발생한 금액을 본사에서 짓게 된 걸로 여기 제조간접비 발생한 거의 일정 부분은 A로 또는 B로 또는 C로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는 A 회사에서 한다고 치고 여기 B는 B 회사에서 하고 C는 C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통해서 얘네들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청구도 하고 막 등등 하겠죠. 이건 실적인 문제예요, 그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공평하지 않으면 싸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배부 기준 이게 뜬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었죠. 배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배부 원칙 첫 번째로는 우선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인과관계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뭐 있어야 됐어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부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수혜를 많이 받은 곳이 많이 배부가 돼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요, 부담 능력 기준. 아니, 우리 원가 총 발생한 게 10,000원인데 배부된 금액이 20,000원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부의 원칙 요구에 따라서 각 회사별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주게 되면 어느 회사나 배부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면 태클 걸 일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보통 핵심 과제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핵심 과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자격시험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기에도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원가 지키표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원가 지키표라는 용어도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원가 지키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중에서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 이런 거 나타나면 뭐였었어요? 재무상태표라고 떠올렸던 것처럼 지금 원가 집계표 또는 원가를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요게 다 뭐를 어떤 계산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들이에요. 개별원가 계산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파란 걸로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가 짓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 제조간접비만 배부가 되면 원가가 바로 완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가가 작업이 완성된 것은 얘는 표 하나하나에 지금 금액들이 짓게 될 테니까 작업이 완성되면 그 표가 완성이 되겠죠. 그건 걔는 우리가 배웠던 제조 원가라고 다 원가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작업이 아직 미완성이 됐어요. 작업 미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 미완성된 금액, 이 전체 금액은 기말 제공품이 돼요. 그러면 제조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계산하는 것도 너무 쉽겠죠. 그 표들만 원가집계표들만 다 해서 작업이 완성된 거는 제조원가, 아직 작업이 미완성된 합계 금액은 기말 제공품 이렇게 구분하면 될 테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그 작업 담당자들한테 여기는 지금 제조업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저기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 협력업체들한테 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그 작업 지시서를 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작업 제조 지시서라고 쓰는데, 이 작업은 지금 오늘 작업을 했던 그 장소가 A-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A도 A-1도 있고 똑같이 A-2도 있고 등등 이렇게 계속 있겠죠. 그렇게 있는데 오늘 작업이 이 장소에서 A-1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날도 또 거기서 끝났는데 또 할까? 완성된 것은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작업을 지시할 때 얘를 갖다가 특정 작업 제조 지시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특정. 어디를 갖다가 정해줘야지 돼. 거기서 그 다음 단계 작업 진행해 주세요.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거기 본사에서 본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완성된 상태를 점검하겠죠. 그리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작업 계속 해주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얘를 특정 작업 제조 지시서 또는 특정 제조 지시서, 이 특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 개별원가 계산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 종합원가 계산이 있잖아요.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분이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컨베이어 벨트 세팅을 해놓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매일매일 움직이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어요? 거기 모든 기계 장치가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그 단계를 지나가면은 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작업할 때 얘도 제조업이니까 작업 제조 지시서가 있겠죠. 그러면 특정을 할까 아니면 항상 걔는 반복이 되겠죠. 그 작업 제조 지시서 이름도 얘 종합원가 계산일 때는 비교하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얘는 계속 작업 제조 지시서라고 불러요. 자, 어저께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았고 내일도 똑같겠죠. 왜냐면 제품 만드는 그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매일매일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작업 지시서 그러면 아, 얘는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용어구나. 특정 작업 제조 지시서 그러면 아, 얘는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용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그 설명들은 교재에서 우리 어저께 한번 읽어봤던 내용들이고요. 교재는 158페이지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래네. 개별원가 계산은 제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읽어보라 그랬었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되어 있고요. 이 파란색으로 있는 용어들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그 158페이지에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 하는데 직접 원가 집계라고 되어 있죠. 158페이지 파란색 2번이요. 2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원가 집계 되어 있죠. 직접 원가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비. 직접 원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제조간접비 배부라고 되어 있죠. 제조간접비 배부. 이건 바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9페이지 보면 제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되어 있죠. 제품 원가는 집계가 완료가 된 것, 작업이 완성된 거는 제조 원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품 원가,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가 안 된 것은 기말 제공품이에요. 나와 있죠. 자, 얘도 지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제조간접비 배부가 개별원가 계산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배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실제 배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부율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고요. 배부율. 그 다음에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제조 간접비. 이렇게 쓰니까 글씨가 작네. 배부율. 얘는 제조 간접비 나누기 배부 기준,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배부율이라는 거 계산해야 되고요. 얘는 배부율을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네. 지금 잠깐 보기만 해요. 쓰지 말고. 쓰는 거는 여기 뭐 녹화됐으니까 보면 되는데, 말뜻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요. 말뜻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예정배부라는 게 있어요. 예정배부도 배부율을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 용어들이 다 어렵죠? 신난다. 이건 물어본 거구나, 서영 씨가. 두 개 다 배부의 율 아니에요. 뭘 물어보나 했어? 배부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어요. 지금 요거 계산하는 식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얘는 지금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여기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무비를 배부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제조간접비를 지금 배부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은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 배부라는데, 배부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한번 여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통 알바 같은 거 할 때 편의점에서 1시간당 9,000원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2시간 일을 했다면 얼마를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18,000원 줘야 되죠. 이걸 모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3시간을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기 어디다 쓸까? 요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원가 계산에서 적용해서 용어를 갖다 이렇게 쓰게 되면 와닿는 게 없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우선 알바할 때 1시간당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9,000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알바하는데 지금 2시간을 일을 했어요. 여기다 할까? 2시간을 일을 했다면 지금 돈 얼마를 지급해 줘야 돼요? 18,000원? 3시간을 일했다면 됐어요? 잘 나오네. 10시간을 일했다면 9만원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얘기할게요. 9만원을 지급했다면 작업시간은,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이겠습니까? 10시간.
그러면 1시간당 얼마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는 금방 알아듣는데 여기서 설명하면 얘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얘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제조간접비라고 그랬죠. 지금 실제 배부를 할 경우에도 배부율과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고요. 예정 배부를 할 때도 배부율과 배부액을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 주셨던 제조간접비가 바로 발생한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 얼마라고 얘기했었어요? 알바한테 지급해야 되는 금액, 비용이잖아요. 총 얼마를 지급했어요? 10시간일 경우 9만 원을 이렇게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부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시간당 1시간당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배부 기준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업도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배부 기준. 그 조업도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시간당 얼마 계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그 작업 시간 또는 기계 시간이 배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지난번에 생산량도 그 돈이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걔도 배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조업도라고 했을 때 조업도는 제품을 만드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단위들 그게 생산량일 수도 있고 작업 시간일 수도 있고 기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알바는 시간당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산량으로 따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알바가 무슨 생산을 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시간당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배부 기준은 여기서 지금 뭘 예를 들었어요? 시간을 예를 들었죠? 이걸 뭐 작업 시간 또는 노동 시간 이렇게도 상관없겠죠. 그럼 배부 기준은 이렇게 노동 시간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몇 시간을 갖다 일했어요? 10시간을 일을 했죠. 그러면 발생했던 그 금액 10시간으로 나누면 배부율은 1시간당 얼마 꼴이 되겠어요? 9,000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배부율이라는 게 뭔지, 제조간접비가 뭔지, 배부 기준이 뭔지 조금은 좀 구분이 됐죠? 자, 이제 원가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배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보통 조업도라고도 썼던 거예요. 조업도라고도 시험 문제도 나와요. 조업도는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작업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계시간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한 개당 얼마, 작업시간이나 기계시간은 1시간당 얼마, 그렇게 이거를 배부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조업동이 아니라 조업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제는 여기 실제라는 말을 제가 생략했지만 지금 배부율도 실제 배부율이겠죠. 실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1시간당 얼마를 배부했다. 실제 배부율이에요. 교재에는 이 실제 배부율로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되셨나요? 제조간접비도 실제 발생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배를 만들게 될 때 전체 여기에서 그 제조간접비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집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예를 들을 때는 알바 얼마 지급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조간접비 여기서 얼마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9만 원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 제조간접비 9만 원이 발생하는 시간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작업 시간은 얼마나 작업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배부율, 제조간접비, 배부기준 얘네들은 다 실제 배부율,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배부액은요, 여기서 배부율 여기서 계산한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배부율 얼마라고 그랬어요? 시간당 9,000원 이렇게 했었죠. 실제 배부기준, 실제 배부기준은 10시간이 실제로 발생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 배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선생님 앞뒤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실제로 발생했던 걸 집계한 거기 때문에 앞뒤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배부액,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기준.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것을 이렇게 제조간접비 집계를 하게 되면 얘는 다 실제라는 말이 들어간답니다. 근데요, 이 실제 배부율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배를 만들 때 얘 기간이 1년이 걸린다고 하면 배를 만드는데 1년도 더 걸릴 수 있죠? 최소한 1년 단위로 실제 배부를 적용한다면 제조간접비를 실제로 발생한 걸 집계할 때 언제쯤 집계가 되겠어요? 12월 말이나 집계가 되겠죠. 실제로 발생했던 것들을 다 집계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계가 되죠. 근데 제조간접비 때문에 제조 매출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 만들려고 하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겠어요? 안 사용하겠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 원가 세 개가 집계돼야지 손익계산서가 완성될 수 있다 그랬죠. 실제로는 얘는 매달 그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지금 실무에 적용될 때 실제 배부가 사용될 수가 있겠다 없겠다. 매달 손익계산서 나와야 되는데 제조간접비가 매달 집계가 되지 않으면 재무제표가 나오질 않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연단위로 보니까 실제 배부는 실제로 12월 말이 될 때까지 제조간접비 발생했던 거 실제 집계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하기 위해서 실제 배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조간접비를 집계는 해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매월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배부율을 갖다가 구해 놓으면 1시간당 9,000원만 계산해 놓는다면 좀 몇 시간을 작업하던 제조간접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알바 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서 알바가 지금 1시간당 9,000원 주기로 계산을 해놨어요. 자, 만약에 아직 알바가 지금 구해지지는 않았지만 얘가 20시간 근무한다면 돈이 얼마나 갈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벌써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그러면 여기 예정배부는 이렇게 제조간접비만 좀 결정이 되면 매달 제조원가 명세서의 금액, 매출원가가 바로바로 결정되겠죠. 그죠? 그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예정배부를 사용해요. 그러면 얘는 언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면 예정배부는 지금 알바 9,000원 하는 것처럼 월 초 또는 연초에 바로 이걸 계산을 해놓고 매달 알바가 몇 시간 근무하면 바로바로 곱하면 제조간접비 얼마까지 나오니까 거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그 달별로 바로바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정배부는 언제 한다? 그러면 여기 배부율을 갖다가 계산해 봐야 되겠죠. 배부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우선 올 1년 동안 알바를 써서 돈이 얼마만큼 발생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우리가 알바들 쓰면은 1년 동안 장사한 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라면 1년 동안 알바 몇 시간 정도 쓴다는 거 계산하는 거 쭉 나오겠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알바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발생할까 예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 90만 원이 아니죠. 실제로 계산한 거였었으니까 9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만약에 예상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는데 그러면 10만 원의 그 알바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시간은 그럼 몇 시간 사용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몇 시간을 사용할까? 10시간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예정을 하는 거예요. 예상. 그럼 여기 예정배부 계산할 때는 제조간접비도 예상을 하는 것이고 연초에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몇 시간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써놓는다 그러면 제조간접비도 얘는 예상한 거예요. 연초에. 예상.
이란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예정이라는 말도 쓰고 예산이란 말도 써요.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다음 배부 기준도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예정한 거예요. 예정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계산되는 배부율은 일단 얼마로 계산이 돼요? 10,000원 계산되죠. 그럼 얘는 시간당 지금 10,0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럼 이 배부율은 1시간당 10,000원이라는 뜻이죠. 1시간당 10,000원이라는 것을 지금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예정 배부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초에 1시간당 10,000원씩 그 실제 발생하는 그 배부 기준들이 생기면 그냥 10,000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예정 배부율을 여기 예정 배부율 또 틀렸네. 얘가 이 배부액이 아니라 배부율이에요. 여기 위에서 계산했던 배부율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은 지금 1시간당 배부율은 10,000원이죠. 보통 배부율 그러면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원가 계산할 때 배부율은 퍼센트도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금액도 이게 금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알바가 몇 시간 근무했냐면 10시간이 아니라 실제 인전 이건 실제로 발생한 거니까 예상을 10시간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전 1년 동안 알바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11시간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11시간을 이게 근무했다 그러면 자, 배부액은 얼마로 계산되겠습니까? 110,00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110,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배부된 금액은 여기 배부액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실제겠어요? 얘도 예정이겠어요? 왜 예정이야? 배부율 자체가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발생한 금액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는 실제로 발생한 거라 했었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고 실제 발생한 금액은 얼마예요? 90,000원이죠. 근데 이 밑에 예정 배부액은 얼마예요? 근데 요 금액이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재무제표에는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예상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매달 그 금액들이 바로바로 결정돼야지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니까 예정 배부를 사용하고 있다가 12월 31일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정 배부하고 실제 발생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익만 12월 달에 싹 조정해주면 그러면 목적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여기 문제 자체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원가 계산에서 이 공식만 갖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실제 배부는 배부율과 배부액 구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배부율도 실제 배부율이죠. 그 다음에 배부액도 실제 배부액이죠. 제조간접비도 실제 제조간접비죠.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실제로 발생한 시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배부율은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똑같은 말이고 여기도 실제로 발생한 기준에다가 곱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정 배부는 어때요? 예정 배부는 배부율도 예정, 제조간접비도 연초에 예상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예정, 배부 기준도 예정이죠. 여기 예정 배부에 배부액도 예정, 배부율도 예정. 근데 얘는 뭐야? 실제죠. 그러니까 구분할 때 얘는 실제, 그러니까 실제 배부가 됐던 예정 배부가 됐던 배부액 구할 때는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요. 연간 알바가 1시간에 얼마 저기 원가가 나올까 계산해 봤더니 1시간당 10,000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1월 달부터 알바가 와서 일하겠죠. 10시간 일했어요. 그럼 비용이 얼마겠어요? 여기 10,000원 해놨으니까 100,000원. 바로 계산되죠. 배부율을 벌써 계산해놨으니까. 이해되겠어요? 2월 달에 5시간 근무했어. 그러면 1시간당 얼마 하기로 했어요? 10,000원 하기로 했으니까 50,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그달 실제 작업한 시간에 대해서 배부율을 곱해주게 되면 제조간접비 배부의 금액이 완성되니까 매달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간접비 3개가 다 들어갔으니까 원가 계산이 바로바로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 배부를 사용한다, 예정 배부를 사용한다. 예정 배부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용어들 여러분 교재에서는요 159페이지에 거기 실제 발생액의 배부 공식 나와 있죠. 밑에 예정 배부에 대한 공식 나와 있죠. 천천히 비교해 놓고 예정 배부의 실제 배부 기준 요 용어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그거 공식만 차이가 나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놓고서 자, 얘는 첫 번째 실제 배부에 대한 예를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여기다 써놓을까? 실제 배부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문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조선업에서 화물선하고 유조선을 지금 두 척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아까 쓸 때 배를 갖다가 그냥 세 등분으로 나눴잖아요.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배를 두 척을 만들고 있는데 직접 재료비 들어간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화물선에는 60만원, 그 다음에 유조선에는 40만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직접 노무비는 얼마 들어갔대요? 80만원, 12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은 기계시간은 6,000시간, 4,000시간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배부해주고 싶은 거, 즉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는 두 개 공통으로 지금 발생한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배부해줘야 되고 여기도 배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금액을 얼마씩 배부해주면 될까? 두 작업을 같이 하는 동시에 발생한 금액은 90만 원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부 기준이 그냥 예를 들어서요 50%씩 하면은 90만 원을 반반 띵 잘라가지고 화물선에 45만 원, 유조선에 45만 원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배부하는 거 방법을 배웠단 말이죠. 비례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는 또 써놔야지 복습할 때 제조간접비 지금 이 90만 원을 어디로 배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화물선에다가 얼마를 배부해야 될지, 또 하나는 지금 유조선에다가는 얼마를 배부해야 될지 지금 이거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할 때 우리 지난번에 복리후생비 제조 부분, 보조 부분 배부해봤죠? 이 90만 원을 곱하기 우선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얘는 아닌데 직접 재료비가 투입된 걸로 배부 기준을 삼겠대요.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로 배부하재요. 그럼 그 뜻은 전체 여기 들어간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요거 두 개. 그죠? 전체 금액은 100만 원.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나머지는 말로 할 거예요. 100만 원이고, 그러면 화물선에 배부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60만 원. 전체 100만 원 발생했는데 화물선에 지금 60만 원이 직접 재료비가 들어갔다면 직접 재료비 투입되는 거에 비례해서 9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60%니까 54만 원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유조선에는 어떻게 산식이 되겠어요? 식은 90만 원 곱하기 100만 원분의 여기는 40만 원이죠. 40만 원 하면 나머지 금액 나오겠죠. 오케이? 배부 기준을 얘가 바로 직접 재료비로 했을 때는 그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직접 노무비로 배부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00만 원분의 80만 원, 200만 원분의 120만 원. 금액은 좀 달라지지만 90만 원이 배부되는 거는 똑같죠. 자, 이번에는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해주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90만 원 곱하기 전체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5,000시간 중에서 2,000시간. 5,000시간 중에서 그렇게 하면 또 금액 나오겠죠. 제조간접비 90만 원 배부하는 건 달라요. 똑같아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배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부해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마지막 기계 시간은요. 전체가 지금 10,000시간이죠. 10,000시간 중에서 6,000시간, 10,000시간 중에서 4,000시간. 90만 원에다 곱해주면 비례식으로 금액이 딱딱딱 나오겠죠. 실제 배부에 대한 예예요. 그럼 얘는 다 배부 기준이라고 했었죠. 배부 기준에서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것은 직접 노동시간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직접 노동시간, 기계시간 두 개를 주어주고 이 회사는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노동시간은 2,000시간, 3,000시간이고요. 기계시간은 6,000시간이고 4,000시간이에요. 왜 두 개를 다 줬지? 분명히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해준다고 해놓고서는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야. 알면은 이게 뭐야 이런 거 괜히 왜 줬어 그렇게 하겠지만 모르면은 헷갈리겠죠. 자, 배부하는 거 어떻게 해주는지 알겠어요? 이게 실제 배부법으로 계산을 해본 방법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스캔 따서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 이거 있을 것 같은데.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조지시서 2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총 원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라 그랬죠. 직접 재료비가 제조지시서에 가로돼 있죠. 제조간접비는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총 300이죠. 300만 원을 지금 직접 재료비 여기에 지금 계산이 100만 원 지금 제조간접비가 배부됐죠. 그 계산하는 방법 얘는 조금 머리를 쓰게끔 해놨는데 제가 곧 이유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제는 뭐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너무 크다. 아, 여기 확인지가 안 나와 있다. 얘도 발달을 했는데 그럼 여기다 써야겠지 뭐. 제가 써놓고서는 시간 없다니까 얘가 더 이렇게 되네. 직접 재료비 원 해놓고 총가 150만원 그다음에 직접 농무비 150만원 총 220 제조 간접비는 100만원. 아, 이거 내 주머니 좀 있으면 좋겠다. 이만해. 이거 있으면 더 좋겠다.
자, 됐죠? 네. 지금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총 얼마였었냐면 여기 300이었단 말이죠. 네. 300을 여기 이쪽에다가 지금 배분을 해주고 싶은데, 그죠? 네.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 제조간접비는 300만 원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로 하기로 했어요? 직접 재료비로 하기로 했었죠. 네. 직접 재료비 총 금액은 얼마래요? 150. 그럼 여기 아까 제가 밑에다가 150 이렇게 썼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직접 재료비 여기 지금 제조지시서 2번에서 발생한 금액 여기다가 얼마라고 제가 이거 썼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모른다잖아. 네.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된대. 밑에 제조간접비 100만 원 계산됐죠. 네. 얘는 반대로 제조간접비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제조간접비는 아니 직접 재료비는 얼마였겠습니까? 이 식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빈칸을 어디다가 두느냐, 요걸 만들 줄 아느냐는 걸 물어본 문제예요. 얘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자 봐요. 너무 어려운 문제지. 여기 300만 원하고 150만 원하고 약분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가 나오죠. 네.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00만 원이 나와요. 50만 원. 50만 원이 답이네.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 이걸 보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됐던 회계가 됐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교재 어렵게 나오지만 이해를 하면 쉽다고요. 여지껏 그랬잖아. 근데 이해를 못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비슷한 문제가 162페이지에 3번 문제 같은 거거든요. 3번하고 5번 문제 같은 거 계산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아까 예정배부 했었죠. 네. 예정배부가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왜냐면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은 예정배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뭘 갖고 설명해 줄 거냐면 이거 써놓으면 쓰는 건 좋은데 여기다 쓰면은 문제를 못 보잖아. 여기 있다. 왜냐면 문제도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써놔야지 비교해가면서 볼 거 아니겠어요? 아, 얘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되나? 요즘 생각이 많아. 아, 근데 바빠. 자, 우선 예정배부만 쓰겠습니다. 예정배부 구할 때 반드시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예정배부율을 계산해야지 돼요. 그랬죠? 예정배부율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제조 간접비를 알아야 돼요. 예정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는요, 올해 발생할 제조 간접비는 얼마입니다. 또는 예산은 얼마입니다.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뭘로 나누기로 했어요?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라 그랬죠. 제조 간접비도 우린 예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예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세요. 예정 배부액은 앞에서 계산했던 예정 배부율에다가 오케이. 실제 배부 기준. 요 공식에서 나오는 거 시험 문제도 이거 나온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돼요. 여기에 맞춰놓고 지금 제가 쓰는 거 거의 공식이잖아요. 요것만 알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되게 쉬워져요. 근데 몇 번 문제 풀어봐야겠죠. 여기 문제 봐요. 되게 길죠. 문제 이거 보는 순간 아, 찍어야겠구나 생각 안 들겠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예정배부 해놓고, 근데 예정배부 할 때는 얘가 세트 문제로 항상 이게 나와요. 아까 그 선영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1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금액하고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부의 금액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 그랬었죠. 여기가 제조간접비 계산한 결과인데 서면에다가는 실제 발생을 써주는 거예요. 실제 발생액을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예정 배부액을 써주신다는 얘기죠. 예정 배부액은 여기서 계산이 나오겠죠.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여러분이 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요 두 가지 공식하고 요거 그려놓고서는 거기 저처럼 똑같이 계산을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원가 계산 계산했을 때도 용어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 문제는 금방 풀렸죠. 선생님하고 풀면 잘 풀리는데요. 제가 혼자 풀면 안 풀리던데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한국전자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예정 배부한다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정 배부하고 있다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배부 기준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직접 노무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는 표시해놔야 돼요. 배부 기준이 뭔지. 그러면 똑같은 말로 지금 예정 배부, 실제 배부 기준 나와 있죠. 여기는 해당되는 말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접 노무시간을 쓰라는 얘기예요. 문제 자체가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읽어볼게요. 당해 연도초, 연초로 나오죠. 예정배부니까 연초에 우리 예정배부를 다 계산해놔야 되잖아요. 연초에 예상, 당연히 예상이라고 나와 있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7만 시간이라 그러죠. 이게 어디가 이렇게 준 거예요, 얘가 지금? 예상되는 직접 노무 시간은 배부 기준이잖아요. 여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요걸 찾을 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7만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얼마래요? 215만 원인데 이거 어디서 써요? 여기 실제 발생액이라고 쓴 거 보여요? 이 자리 거 설명해 준 거예요. 얘가 얼마라고요? 215만 원. 이렇게 쓰라고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7만 5천 시간이라 그러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얘는 어디서 써요? 7만 5천 시간. 여기 실제 배부 기준 있죠. 얘가 실제 배부 기준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몇 시간? 7만 5천 시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일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 원이래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실제 발생액하고 예정 배부액하고 차이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다 옆에 쓸까요? 과대 배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5만 원. 돼 있죠? 지금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문제는 과대 배부 또는 과소 배부를 계산해야지 돼요. 하여튼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 과대 배부인 경우 연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이라고 물어봤죠. 연초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뭘 물어본 거예요? 얘 물어본 거예요. 연초에 제조간접비 얼마냐고. 그럼 여기 지금 빈칸들 다 이렇게 써놨죠. 자, 이제 빈칸을 메꿔 볼게요. 지금 힌트가 되는 거는 두 가지를 알아야지 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얘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죠. 얘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죠. 자료 여기서 준 거는 지금, 자, 여기 예정 배부액은 어떤 뜻이냐면, 잘 봐요. 지금 예정 배부액하고 여기다 하나 이걸로 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새로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여기 실제 발생액이 1,000원이에요. 근데 예정 배부에 계산된 금액이 1,500원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예정 배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으면 과대, 망상증에 걸려서 과대 배부한 거예요. 그죠? 예상을 갖다가 좀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과대 배부. 근데 만약에 1,500원일 경우에는 500원, 과대 배부가 500원이죠. 근데 만약에 1,500원이 아니라 우리가 800원이 예정 배부액이 나왔다면 우리 예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예상한 금액은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얼마가 적어요? 200원. 과소 배부로 200원 이렇게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만 원이 과대 배부, 우리가 더 많이 예상했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여기 예정 배부액은 얼마였겠어요? 25만 원을 우리가 더 많이 과대 예상을 했었다면 215만 원에다가 25만 원 더해주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200 그럼 얼마가 되겠다? 40만 원을 예상했었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예정 배부액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계산식에서 예정 배부액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배부액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 예정 배부액 계산하는 거 나와 있죠. 네. 이 금액이 얼마라는 뜻? 여기가 240만 원이라고 알려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겠습니까? 여기 예정 배부액 240만 원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7만 5천 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얼마? 계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얼마냐고 대답을 해보세요. 계산기 누르게 되면 240만 원 나누기 7만 5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1시간당 얼마가 되겠습니까? 32원이 나오네요. 됐어요? 근데 물어본 금액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봤잖아. 제조간접비 얼마냐고. 예정 배부일 때. 자, 근데 여기서 계산된 이 예정 배부율은 또 어디 거였었어요? 요거잖아. 네. 그죠? 그럼 여기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얼마로 나왔다는 뜻? 32. 그죠? 그러면 얘 나누기니까 1시간당 32원씩 계산해야 될 건데 지금 예정 배부 기준인 작업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라 그랬어요? 7만 시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7만 시간 해보세요. 224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연초에 예상했던 제조간접비는 224만 원 이었겠죠. 얘도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예상한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예상이라는 말도 쓰고 예정이라는 말도 쓰고 예산이라는 말도 써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측했다는 뜻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건 여기 다 한 세트예요. 세트 문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거 알면 시험 문제는 그 중에서 일부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요거 갖고 성이 안 차겠지? 다른 문제 하나 더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문제 나오면 대략 푸는 시간 얼마 정도 예상해야 되나요? 요거 1분 안에 다 풀어요. 1분 안에요? 내용을 알면은 여기 공식 쓰는데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금방 하겠죠. 써놓고 해당되는 숫자에다 갖다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하려면 못해요. 제가 설명한 대로 공식 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 쭉 써놓고 거기다 빈칸 넣게 하는 거예요. 공식을 갖다 모르면 헤매겠죠? 근데 이걸 다 이해하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시험 문제네요. 요것도 시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215만 원이고요. 과대 배부가 25만 원일 경우 예정 배부액은 얼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모르는 사람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한 문제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가르쳐주고 예정 배부액 아니면 예정 배부율 구하라는 것도 시험 문제고
근데 얘는 거꾸로 올라가서 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라는 얘기죠. 되셨어요? 네. 좀 관련된 거 거기에 하나 더 문제 풀어볼게요. 163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다 똑같아요.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하면서 써보도록 하죠. 문제는 7번. 크로바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겠다. 직접 노무 시간은 배부 기준이 똑같죠?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되었다고 나왔죠? 여기 과대 배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10만원이 과대 배부래요.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 50만원이라 그랬죠? 그럼 단기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50만원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실제 발생한 거죠. 2만 시간이래요. 여기서는 어떤 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준 거네. 그죠? 2만 시간 실제 배부 기준이죠. 예정 배부율 얘 얼마냐잖아. 그죠? 그러면 얘 얼마냐고 똑같이 물어봤으니까 지금 자 봐요. 실제 발생액은 50만원 과대 배부 10만원이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10만원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 예정 배부액은 얼마겠다? 60만원이겠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 여기도 60만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60만원이라고 했으니 60만원을 2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시간당 얼마가 계산이 돼요? 얼마? 이게 답이잖아. 아 너무 어려워? 또 해봐요?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시간 드릴 틈 없는데 드릴게요. 아실까? 9번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9번 문제 이거는 이번에 무슨 색으로 할까요? 검정색으로 할게요. 동부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논문 시간으로 배우고 문제가 다 기출 문제들인데 지금 트렌드가 기계 시간이나 시간당으로 많이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당해 연도초 제조 간접비 예정 예상 금액은 얼마래요? 제조 간접비 예상 금액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조 간접비 예상한 금액 얼마래요? 60만 원. 자, 그다음에 예상되는 직접 논문 시간. 예상되는 건 직접 논문 시간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앞에 거. 몇 시간이래요? 2만 시간. 이것도 예상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로 계산했더니 예정 배부율 나오죠. 예정 배부율은 얼마겠습니까? 60만 원을 2만 시간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30원 나오잖아.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 2만 시간 했더니 30원 나왔고요. 이 30원은 또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예부 배부액 계산할 때 1로 가면 되죠? 여기다가 30원 해주고 문제 또 읽어볼게요.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40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논문 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15,000시간? 여기가 지금 15,000시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5,0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겠습니까? 예정 배부액은 얘하고 얘 곱해줘야 되잖아. 45만 원이죠. 예정 배부액 45만 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예정 배부액은 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 되잖아. 45만 원 써줘요. 저는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하는데도 1분 안 걸려 이 문제 푸는데. 뭐만 알면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예상한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얼마가 많아요? 여기 과대배부예요? 과소배부예요? 이게 답이네. 지금 제가 여기 공식 써놓고 문제 몇 개 나머지 문제 다 똑같아요. 뭐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보는 자격시험은 항상 틀이 있어.
그것만 잘 이해하고 거기서 이론 문제도 거기서 실기 문제도 다 나와요. 원가 계산 문제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뭐 차이?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것들 실제 배부, 그 다음에 예정 배부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봐두는 게 좋겠다. 163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배부할 때요. 배부 차이를 이렇게 조정해 주고 있잖아요. 이 배부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이 매출 회계 처리할 때요. 용어만 회계 처리를 하지는 않아요. 매출원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원가의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 배분법. 비례 배분법은 기말재고하고 제조원가 있죠? 기말재고하고 매출원가에다가 배분해서 배분하는 게 좀 차이가 난 거잖아요. 비례식으로 해서 또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얘는 영업외 손익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됐나? 영업의 손익이 맞겠죠? 손익으로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원가 계산에서 뭔가 차이가 나서 배부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출원가에다가 반영하는 방법,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다가 반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답이에요. 항상 아시겠죠? 네. 이런 것까지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문제 한번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다 해드린 상황이 됐네요. 되셨나요? 네. 자.